서대문과 마포 일대에서 제가 진행했던 지역문화 기반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동시에 제가 아카이빙을 제가 했던 작업들을 아카이빙 해보니 서대문, 마포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울로 좀 확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개념을 가지고 제가 요즘 작업하고 있다는 것도 맥락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나가면서 저 기획자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구나 정도의 감상을 가지신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을 위한 몸부림과 실패의 숱한 경험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옥민아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대문 마포에서 비롯된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울로 확장이 되었다가 지역이라는 경계가 유의미한가? 혹시 지역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까지의 질문을 요즘 제가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확장되어가는 순서대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이게 대체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이네요. 2018년에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지원 사업은 2017년도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은 없어진 지원 사업인데 서울 마포에 있어서도 3년편이었어요. 금요일 8시라는 공연 프로젝트였고요. 이것을 제가 제 인생의 첫 지원 사업이었고 제 인생의 첫 어떤 프로젝트, 기획자로서의 프로젝트인데 이 키워드도 굉장히 비장합니다. 네, 영화, 분노, 억울함, 답답함 뭐 이런 건데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시절에는 열심히 혼자서 시나리오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연희동에 있는, 연남동에 있는 그 지하, 이 공간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그 연습실을 구했어요. 작업실을 구했는데 그 공간이 원래 만화방이던 자리를 이렇게 칸칸이 분사를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예술가들이 이제 거기 입주해서 거기 월세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그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작가로서 거기에 들어갔고 거기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영화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미술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끼리 너무너무 친해진 거죠. 나이도 비슷하고 이 동네에 사는 예술가인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공유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았다면 자기 연습실을 차렸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상태의 예술가들이 그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쉐어하기 위해서 모였던 상태였고 친해지다 보니까 야들이 너무 다 잘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친구들도 음악 너무 좋고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미술 작가 하는 친구들도 너무 잘하는데 돈을 다들 어쩜 이렇게 못 벌까? 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을까? 정말 매일매일 토요일, 일요일 뭐 추석 설날 할 것 없이 거의 매일 우리가 얼굴을 봤거든요. 와서 나는 글 쓰고 있고 노래 연습하고 얘는 그림 그리고 영화는 밤새도 편집하고 이러는데 끝끝내 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그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서울 바꾸는 예술이라는 거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이트에서 발견을 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총대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원서를 썼고 그 제목이 아티스트 자생 프로젝트인 아티그라운드라는 제목으로 첫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 1차 서류 되고 2차 PPT 발표할 때 갖고 갔던 자료인데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비장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식 보십시오. 청년예술가는 왜 가난과 강제로 친해지는가? 청년예술가는 왜 지원사업을 목을 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관계를 찾아다녀야 되나? 뭐 이런
문제의식을 그때 정말 진심으로 갖고 있었고 너무 간절했고 그래서 사업 목적이 이렇습니다. 작품 발표에 장이 필요한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그 스테이지를 공유하는 거죠. 약간 대회처럼 이렇게 앞선 공연에서 생기는 그 수익금으로 그 다음 공연자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 대관료로 내고 여기서 또 수익이 생기면 또 다음 무대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로 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였어요. 왜냐면 한 명의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려면 사비로 그 홍대에 있는 공연장을 빌린다는 일이 금요일 8시 이럴 때는 보통 50에서 80만 원 사이 언저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월세도 쉐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렇게 약간 공연자들끼리 계획처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게 가능할 때까지 지속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열정페이가 없는 공연을 하자. 홍대 대부분 지금 공연장들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뭐 클럽방이나 아니면 뭐 롤링홀 이런 데에서 막 이렇게 오픈마이크 이런 거 하면 페이가 없어요. 페이를 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근데도 그 무대에 서는 기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얻기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가 없다는 것도 저는 이 시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했으면 공연료를 응당 주자라는 것과 이건 좀 지금 봐도 웃긴 얘기긴 한데 지원금 이렇게 어쨌든 서울문화재단 지원금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그거 시민 세금이다. 예술로서 그걸 돌려드리자 하는 그 지원서니까 썼어야 되는 말 같은 걸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끼리끼리에서 탈피하자 우리끼리 연습실 그 작업실 공유하던 사이끼리에서 좀 탈피해서 다른 예술가들도 좀 초대해서 이 공연계를 좀 확장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원금 2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뭘 하자 이걸 하겠다는 거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딱 이렇게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그 심사위원분들이 딱 첫 마디 듣고 있어요. 지원금 200만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 홍보를 위한 카드 뉴스였고요. 카페 언플러그드라고 홍대에서 꽤 유명한 그 지하에는 이렇게 공연장이 있고 1층에는 카페인 공간인데 200만 원으로 한 2번 공연 대관료만 해도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PPT 같은 걸 만들어서 저 2017년도 겨울에 홍대에 있는 대부분 공연장 대표님들 만나러 다녔어요. 가가지고 공짜로 빌려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무식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언플러그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오케이 하는 대신에 음료는 반드시 한 잔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눈다. 근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근데 오케이를 해주셔서 너무 메인 시간이거든요. 사실 금요일 8시가. 저때 저희가 공연을 합니다. 이게 티켓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좀 어쨌든 그래서 공연하신 분들 영상 제작까지 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내가 여기서 공연했다는 사실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처럼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연 공연 영상 제작까지 같이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저희 첫 프로젝트인 금요일 8시라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이게 뭐 결과 발표회 이런 데 여기저기 불려 다녔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어떤 말도 안 되는 사례로서 2018년도에 어떤 포럼 같은 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글을 이렇게 감상에 대한 프로젝트 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글을 쓰고 이게 실렸던 청년예술 리포트라는 뭐 발간물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써왔더라고요. 총 4회 공연을 하기는 했는데 3회 공연 수익으로 적어도 3회 공연은 더 이렇게 열었어야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스스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뭐 공간 대관도 그렇고 열정페이도 없어야 되고 금요일 8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월요일 2시 이렇게 했으면 공연장 잡는 것도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 그랬으면 저는 반드시 금요일 8시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시간대에 이들이 공연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렸던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거스르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진짜 맨날 패딩하면 머리가 깨진다는 걸 이제 너무너무 깨달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초기에 설정했던 그 목표들을 배반했던 게 모두에게 어쨌든 너무 작지만 페이를 드렸는데 저만 페이가 못 받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기획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유예요. 돈이 모자라면 계속 이제 풀방울에서 쥐가 훔쳐가듯이 꺼내가는 광은 제 페이가 기획자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기 페이를 이제 깎아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지역에서의 첫 프로젝트 지역문화 사업인데 이때는 지역이라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마포 서대문이었고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 함께 활동하는 동료들이 마포 서대문에 살고 있었고 내 근거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장르 알고 있는 공간들이 마포 서대문이었기 때문에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용어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어느새 지역 문화로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장명을 저 때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세상 촌스럽게 그지없는 포스트 땡땡즘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는 금요일 8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이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커졌는데 서대문 마포의 청년 예술가들 진짜 많거든요. 뭐 음악하는 친구들도 많고 미술하는 친구들도 많고 소규모 출판사도 많고 저 때만 해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막 그렇게 심할 때가 아니어서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모일 자리가 없는 거죠. 모일 자리도 없고 근데 모였으면 좋겠다 지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주변에서 엄청 많이 들리는데 모일 계기와 공간과 어떤 그 심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 아티그라운드 만들었던 애들끼리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이제 공공연이라고 제가 비영리 단체 하나를 설립하게 됩니다. 대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쓰는 사람으로서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정산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였지 그 대표성 하나도 없는 대표 자리를 맡고 처음으로 하게 된 프로젝트였는데 네트워킹 파티 같은 거를 첫 지원 사업을 하면서 꽤 많이 다니게 돼서 불려갔었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마포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아실 거예요. 무슨 네트워킹 예술가들 네트워킹 파티나 포럼이나 라운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오늘 자리도 그렇고 되게 많이 열려요. 그 구청별로 아니면 문화재단별로 되게 많이 개최하는데 그때마다 오늘은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되게 큰데 세상 그렇게 땡땡은 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벽 쪽에 붙어서 서로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말 걸지 말라는 기분을 뿜으면서 그 네트워킹 파티가 전혀 네트워킹이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뗀뗀함을 넘어서자는 의미에서 포스트 뗀뗀이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 뭐가 필요할까 만나서 넌 무슨 작업하니? 넌 어떤 동료가 필요하니? 요즘 지역에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심각한 얘기 말고 일단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자. 그리고 일단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회차, 3회차 때는 슬슬 작업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기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표시해놨는데 저랑 같이 작업하실래요가 불가능할 리 없잖아요? 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술 마시고 밥 먹는 친구는 될 수 있으나 동료가 되는 건 완전 다른 일이라는 걸 저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 한 번, 밥 한 번 안 먹어도 충분히 훌륭한 예술적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절대 알았고, 요거는 연희동에 카페 보스토크가 있었던 시절에 그 공간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이렇게 3회를 개최를 했는데 3회 개최하면서 점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제로 지인들 모으고 뭐 와줘 해서 모을 수 있으나, 그게 지속되는 거는 스스로 그 네트워크에 대한 매력을 엄청나게 느끼지 않으면 지속이 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동료가 된다는 건 내가 이 사람과 친해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사람 작품이 나를 감동시켜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라는 거, 그리고 지역 문화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작당을 함께 한다는 것의 본질이랄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굉장히 환대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무엇을 공유해야 되는 걸까 질문만 더 생기게 됐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29년에 확산이 되면서 저희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엄청난 비대면, 저희 무슨 식당에서 4인 앉는 것도 안 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 너무 까마득한데, 그리고 막 모든 회의는 줌으로 하라고 했었고, 격리도 14일이었고 막 엄청났을 때가 있었죠. 그 시절에 이것도 지금 MGS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 시절에 서대문 MGS서울 사업의 PM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가 겸 PM을 하고 있었는데, 강서구와 똑같죠. 서울에 두 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강서구도 문화재단이 없는데 서대문도 문화재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MGS서울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제가 PM으로 들어가서 작가의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어떤 서대문 N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역에 있는 그 지역문화라고 하기에는 그 지역에서 예술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나 커뮤니티를 발굴해서 잡지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저도 프로젝트를 하나 하겠다라고 해서 그 MGS서울 사업과 함께 진행했던 거였는데, 저희 공공연이라는 제가 만든 팀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본격 서대문 격리제빵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글은 너무 많지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아마 이탈리아가 그랬을 거예요. 그 국가 락다운을 했어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서대문구가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나갈 수 없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서대문이 락다운이 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빵을 만들 수 있나? 를 키워드로 삼았어요. 그런 어떤 의미적 유머인 거죠. 빵 만들려면 밀가루 있어야 되고, 이스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계란이나 이런 거 있어야 되고, 구워야 되고, 기타 등등의 일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어떤 자원 1도 없이 서대문 안에서 가능한가를 실험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건 그 과정 안에서 서대문에서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명소나 오래된 가게들을 소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당연히 서대문에는 밀을 재배하는 데는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토리 가루로 빵을 만들자. 도토리를 따러 안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소개하는 그 포스팅을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안산 이런 거고, 뭐 안산 산책하는 코스는 몇 개고,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트도 당연히 이스트 만드는 공장은 서대문에 없으니 찾아보니 이스트 대신에 막걸리를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술빵 같은 거. 그래서 서대문 안에 막걸리 담그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가서 같이 막걸리를 담궜어요.
그래서 막걸리 담그는 과정, 그러니까 이 집도 되게 오래된 집이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오래된 재분소가 또 있더라고요. 그 집도 가서 소개를 하고 하는 식으로 그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 이때도 사실은 지역 문화에 대한 그런 엄청난 기대나 사명감이 있어서라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서대문을 주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제가 기획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꽤 반응이 좋았고 꽤 재밌게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담겨져 있는 서대문이라는 매거진인데, 그때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가 실린 잡지였는데, 좀 기획 자체를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트에 살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가게들 쫙 연락처랑 광고 있는 책자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더라? 쿠폰북 같은.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 예전에는 치킨이랑 피자 주문하고 그 쿠폰 잘라서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식의 잡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홍보도 좀 이렇게 마을버스에다가 저희가 광고를 했거든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흥미는 가지지만 이후에 이 잡지까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 전시까지 유입이 되는 건 지금도 느끼는 일인데, 항상 그 다음 단계로 이 사람들을 또 모시고 가는 일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식장까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태백실까지 가게 하는 거는 또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애프터 파티까지 가게 하는 건 더 힘들고, 이상한 비유였네요. 네. 하여튼 그분들을 계속 다음 스테이지까지 이렇게 옮겨가도록 진짜로 마음이 동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거를 좀 깨달았는데, 어쨌든 서대문이 문화재단이 없으니 저는 이때 약간은 기관과 협업한다는 느낌보다 제가 약간 하청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러 다닌다거나 하는 느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1대1로 만나서 그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결국 이 구심점을 만드는 거는, 그리고 그건 어쨌든 돈이 필요한 일이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또 그곳에 컨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성에 차도록 어떤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작당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서대문에 잡지를 만들고 나서 후기 같은 걸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써야 되는 글에서 제가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처음 2020년에 그 잡지를 만들 때는 목표가 약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지인들이랑 약속 잡을 때 어디서 만나자 이럴 때 홍대역 8번 출구라거나 아니면 신촌의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저 진짜 어릴 때, 아기 때는 초등학생 때 핸드폰도 없을 때는 우리 동네에밖에 없는 무슨 가게 앞이라거나 아니면 느티나무 앞이라거나 이런 데 앞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스타벅스야 아니면 거기 맥도날드 앞, 온 동네에 다 있는 어떤 지명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거점 공간이, 고유한 거점 공간이 있다면 우리 동네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간, 그런 거점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게 저 때의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곳이 내가 사는 데 많이 늘어날수록 그게 약간 자발적인 고향으로서 내가 여기를 스스로 낙점했다 하는 자의적인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2021년에 했던 제가 쓴 후기에는 또 이렇게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예를 들어 던진다면, 왜 아까도 대표님이랑 담배 피다가 그 얘기했는데 어디 사시냐고 여쭤봤을 때, 내가
서울 지도를 딱 펼쳐놓고 딱 봤더니 나랑 제일 잘 맞는 동네는 여길 것 같아. 이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있을 수 있어. 무슨 한남더 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난 여기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내가 사는 곳을 정했지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산다는 것이 서울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를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갖거나 애착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나의 지역을 골랐지 내가 고른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지역 문화가 생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일지도 모르겠다. 여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지역에 대한 색깔이 생기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이 지역을 바라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때부터 제가 그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거에 사전적 정의를 또 찾아봤더니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우리가 아는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라는 것이 이제 1번의 의미라면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누는 일정한 공간 영역도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만 살짝 들어오시죠. 네.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표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저 지역이라는 말이 1번의 뜻과 2번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서 저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은평구만의 지역문화 사업을 해 아니면 강서구만의 지역문화 사업을 해 라고 했을 때 내가 기꺼이 나는 강서구의 사람이니까 여기서 지역문화 사업을 할 테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 좀 굉장히 제 정체성이 더 반감이 들거든요. 나는 강서구 사람 이런 정체성이 저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포구 사람, 나는 서대문 사람 사실 너는 어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너는 어디 사람이니? 라고 하면 저는 서울에서 지금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이제 대학 와서부터 아니구나 한 반반쯤 되는데 묻지 마십시오. 네, 묻지 되는데 저는 나이가 80이 들어도 80까지 서울에 살아도 넌 어디 사람이니라고 물으면 전 부산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자발적 고향을 낙점하는 일이 곧 지역문화를 만드는 일과도 완전히 맞닿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서대문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서대문 마포에서 이제 주로 작업을 하다가 제가 그 공공연이라는 팀으로 이제 서울이라는 지역으로 좀 확장을 해서 프로젝트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22분이라고 하셔가지고 22분 갔다 왔는데 와. 이제 보고 갈게요. 주시면 네네. 사인 받아요. 아이고 무슨 사인입니까? 사인 받아야 되겠네요. 네. 책 제목이 서울대 소변일 전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고 청년예술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저희가 공공연 팀 첫 프로젝트로 이것도 지원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 심사받을 때부터 지원서 쓸 때부터 이거를 중간중간 멘토링 받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한순간 한순간 다 너무너무 기억나고 즐거웠고 동시에 너무 힘들었던 프로젝트였는데 20명의 청년 예술가들 장르별로 좀 분배를 해서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분들을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이분들께 일회용 카메라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공간,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 작업하는 공간 이렇게 리스트를 들었어요. 딱 20개. 그래서 그걸 찍어달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보이는 풍경 한 장. 그 다음에 집에서 딱 문 밖으로 나왔을 때 보이는 풍경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다 그분들이 직접 찍은 자기의 주변과 생활과 삶을 찍은 사진들이고 저희가 이 리서치를 통해서 처음에는 온라인 뒤쪽에도 나오는데 온라인 설문부터 시작했거든요. 청년 예술가들은 과연 지금 서울의 청년 예술가들은 어떤 꼴로 살고 있는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 어떤 심리 상태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고 100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 20명의 그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걸 통해서 좀 굉장히 건방지고 또 야심만만한데 한 명의 청년 예술가의 평균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딱 서울의 청년 예술가가 한 명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수입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집에서 살며 어느 정도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고 뭐 이런 약간 우리가 설문을 하고자 했던 요소의 평균을 내서 한 명을 만들어서 저희가 연극을 만들었거든요. 호모디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만든 이름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저게 이제 쓸데없는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마치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중첩된 사람, 스스로를 예민하게 벼리는 것에 몰두하는 사람, 뭐 영감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그 사전적 정의처럼 마치 있는 용어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그 한 명의 청년 예술가를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또 코로나 시대에 했던 프로젝트였어서 이걸 또 온라인 낭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한 편의 인터뷰를 제가 제 지인들인 배우님들을 섭외를 해서 마치 자기가 이 예술가인 것처럼 그러니까 페이크 인터뷰죠. 그 컨텐츠를 그냥 책으로만 있으니까 참 확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인터뷰가 이 배우님이 마치 내가 이 예술가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는 프로젝트까지 지원금이 저때 얼마였더라? 하여튼 그거를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서대문 마포라는 지역성을 떠나서 서울이라는 공간까지 확장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예술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역을 탐구하는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서울에 사는 청년예술가들이 궁금했거든요. 저 역시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근원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로 나는 왜 왔지? 라는 게 되게 이 질문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한 새도 없이 모든 것이 서울로 수렴이 되니까 예술이라는 세계가 유난히 좀 그러니까 질문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저는 좀 서울도 지역인데 왜 서울 사람들은 지역이라고 하면 다 다른 지역을 생각할까 하는 게 되게 희한했거든요. 네,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에 살아요 라고 하면 서울도 지역이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 딱 중심이 서울이고 나머지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저조차도 무슨 식민지 사람처럼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부산에 살면서 서울이 있고 난 지역 사람이지? 라고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저에게 서울도 지역인데 왜 청년예술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서울로 인서울 하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고 나조차도 그랬을까? 여기는 뭐가 있길래 그리고 게다가 왜 이렇게 다들 힘든가 여전히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그냥 살짝 이게 청년에 대한 키워드에 좀 꽂혀있던 시기였어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하게 되었던 작가로 참여했던 프로젝트고 제가 기획을 다 한 건 아니었고요. 아마 쌤은 아실 텐데 무소속 연구소랑 같이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녹사평역에서 서울현미술관이라는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녹사평역에서 어떤 미술 전시를 해라라는 미션이 떨어졌고 그건 말고는 제약이나 컨디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녹사평역에 이렇게 가봤죠. 그랬더니 녹사평역 가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크기도 하고 깊이도 지하 7층인가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규모인 거예요. 근데 오가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근데 이유를 듣고 봤더니 원래 그 역 옆에다가 시청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청이 들어올 거니까 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이제 시청 입지가 바뀐 거예요. 지금 시청이 있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역만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역에다가 전시를 뭘 하나 해라.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했죠. 일단 이 전시는 뭐 지하철역에서 전시를 한다고 이 전시 보러 이 역에 내려서 전시 보고 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여기를 매일매일 오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역사에 계신 분들과 뭐 지역 이 사업의 담당자님들이 증언하시기를 여기에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가 되게 많다. 이게 이태원도 가깝고 그러니까 녹사평역이랑 해방촌 막 그쪽이랑 이렇게 외국인도 많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많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미시적 삶 버섯대기라는 제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 제목은 지하 어쨌든 저 역은 지하이고 여기 오가는 사람들은 1인 가구인 청년 세대들이고 그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 자라나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리고 그렇다면 지하에서 뭔가 키울 수 있는 거는 억지로 햇빛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거는 버섯이고 그리고 저 버섯의 개념과 지금 저때 한창 대한민국에 막 유행했던 키워드가 탈조선에다가 헬조선에다가 뭐 그런 키워드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청년들이 서울에서 특히나 서울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느냐와 딱히 영양분이 많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라나는 버섯을 외침한 어떤 글을 제가 되게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버섯이 이게 이렇게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설치미술처럼 자라더라고요. 너무 징그럽게 막 잘 자라가지고 버섯과 녹사평역은 1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제가 어떻게든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도록을 갖고 가도록 해도 저조차도 지인들 전시할 때 도록 두껍게 주면 다 안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도록을 한 장 한 장 저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한 장 한 장 저렇게 다 떼어 따로따로 프린트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땡기는 글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무슨 베스킨라빈스처럼 갖고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던 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코로나 때 저희 공공연히 멤버들이랑 같이 했던 서울의 틈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금요일 8시 공연인 어떻게 보면 좀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야말로 그 버스킹을 하지 말라 그리고 공연도 공연장에 10인 이상 모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연극하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일이 없어졌어요. 뭐 근데 원래도 공연이나 전시나 뭐 연극 공연, 음악 공연으로 생계 유지를 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걸로는 전혀 생계 유지가 안 돼서 다들 서브잡, 사이드잡, 서드잡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무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고 본인의 그 생활의 루틴도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같이 겪었죠, 저도. 그랬을 때 기획했던 건데 온라인상으로 뭔가 예술가들,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버스킹을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킹을 할 수 없다면 서울 안에서 혹시나 내가 노래하는 마치 버스킹하는 그 장면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아티스트를 찍어서 많이 올리니까 그런 거를 무료로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리서치를 하자.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실제로 그 공간에서 저희 공공연의 멤버 중에 있는 그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가 실제로 거기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보고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여기는 조금 곤란하고 이건 주의해야 되고 이 장르는 이 공간이 뭐 제일 잘 맞고 여기는 해질녘이 제일 좋고 라는 뭐 거기서 실제로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 예술가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틈을 찾자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서울청 지금 동숭 아트 원래 대학로에 있는 서울청이 한참 처음 생겼을 때 거기 옥상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아티스트 노래가 유려하게 어우르는 공간을 탐구합니다. 사진으로 공간을 탐색하고 음악과 공간의 만남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빼곡한 서울, 그 사이의 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음악의 조각, 프로젝트 서울생 서울의 틈입니다. 지금 보니 또 오그라드네요. 이런 소개글 아래 이렇게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공간의 특성, 그 다음에 공간 촬영을 진행하면서 뭐 유의사항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게시를 했고 이렇게 공간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로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바람사미공원, 영화진 역사 한강공원, 경의선 숲길, 서강대역 공원 그래서 이것과 유튜브를 연동해서 이때 한창 인스타 페이지 이렇게 도배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요즘은 좀 유행 지난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거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동네 예술이라고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용두동 신설동역 용두동에 동네 책방이라는 카페 겸 북카페를 하고 계신데 그 공간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어떤 살롱 같은 것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셔서 제 그 주변 예술가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 강의는 아니고 굳이 살롱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예술가들도 강의를 한다고 하면 저도 지금 오늘 이게 강의라고 돼 있어서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강의가 아닌 살롱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또 막 찾아봤죠. 살롱의 정의는 뭐냐. 이탈리아에서 16세기부터 시작된 문화인데 그게 또 프랑스로 17, 18세기에 넘어와서는 그때는 한창 이제 귀족들을 몰락하고 돈 많은 중산층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전에는 주제가 엄청나게 딱딱했어요.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예술 얘기를 하는 것을 살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프랑스로 넘어와서는 주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모여서 놀고 먹고 술 마시면서 떠드는 그 모임 자체를 살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식 살롱을 표방한다. 강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모여서 주제가 예술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그냥 요거를 이제 가운데에 놓고 모일 구실이 필요했다는 핑계로 우리 거리낌 없이 저 월요일 7시 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친분을 쌓아봅시다. 아니면 친분을 쌓지 못하더라도 무엇라도 얻어가겠지. 어떤 영감이라도 얻어가겠지 라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10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매주 월요일 첫 월요일에는 연극 살롱이고 그 다음 음악 살롱, 그 다음 국악, 그 다음 미술 살롱들이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가 매트 깔아놓고 명상하는 걸로 이제 연기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작곡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국악 하시는 분은 이제 가야금 연주자이신데 그 건운고 연주자이신데 국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매주 한 곡씩 연주해 주시기도 하고 미술 살롱에서는 이제 자화상
주제로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말을 정말 너무 많이 했지요. 저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건 또 광명시 청년동이라는 곳과 협업을 해서 저희 공동연이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그 지역에 대한 고민과 서울에 대한 고민과 왜 예술가, 특히나 청년 예술가는 서울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나도 그런 세월을 살았을까 하는 고민, 그렇다고 지역이 답은 아닐 텐데 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처음 이렇게 광명 청년동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는 광명시에 있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을 인터뷰한 아카이빙 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은 거였는데, 제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광명시 지역의 청년 예술가를 인터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부터 우리 다 함께 회의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광명시가 지역번호가 02더라고요. 광명시는 지역번호가 따로 없어요. 시가 다른데도 지역번호가 02예요. 그 정도로 서울과 가깝고 그 정도로 너무 완전 신도림 요쪽이랑 그냥 정말 경계가, 그 유럽 가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벨기에라는데 여기는 프랑스라 그런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가 다른지 광명 사람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데, 여기 산다는 이유로 여기 광명 지역의 청년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굳이 찾아서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명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뭐가 좋았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부터 5월달부터 회의를 계속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명시 담당자분들은 엄청나게 용기를 낸 셈이에요. 왜냐하면 광명자를 뗀 프로젝트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 특히나 수도권을 살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서울이 아닌 상태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비서울인 거, 여기 공간 이름이랑 똑같은데 나는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영어 비서울은 나는 곧 서울이 되고 싶은, 아니면 나는 서울이 될 예정인 상태라는 고민을 받아들이는지, 그것부터 우리 이제 파악을 해보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지역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서울을 생각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모두를 리서치한 다음에서야 이제 아카이빙이 진짜 제대로 된 아카이빙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비서울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라인 설문 카드 뉴스인 페이지인데요. 청년 예술가 당신은 비서울이 되고 싶었는데 될 수도 있고, 비서울 꿈꾸었으나 지역에서 삶 희망을 찾은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지쳐서 이제 비서울의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에 가깝긴 한데,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서울이 아니지만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이곳 자체로 좋다는 감각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문이 다르게 진행되도록 인터뷰 온라인 설문을 설계를 했거든요. 지역에 사는데 서울에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울에 사는데 활동 지역에 사는 사람, 지역에서 사는데 지역에서 활동한다, 혹은 대부분 제일 많은 케이스가 4번이죠. 이렇게 다 설문을 설계를 했고, 한 번씩 찍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게, 광명시가 만 34세가 청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못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저도 못했습니다. 뭐래? 만 34세. 네. 죄송합니다. 근데 주변에 뿌려주세요. 만 34세입니다. 같이 내보는데 혹시나 주변에 저도 못해요. 자,
우리 중년이 그래서 네 이렇게 제 요즘 이제 서울 지역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서울 바깥으로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까지 갔네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기획자로서의 제 포트폴리오였고요. 그리고 너는 뭐 하다가 그걸 했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처음에 왜 제가 그 작업실을 쉐어하면서 원래는 글을 쓰다가 쉐어하면서 어떤 내 친구들이랑 올해 뭔가 같이 작당을 하고 싶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공연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원래는 저는 시나리오 전공을 했고 단편 영화를 만들다가 연극 작가하고 연출을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런 기획자로서의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많아지고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목표로서 스스로의 다짐으로서 1년에 한 편 꼭 해야지라는 다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 상태의 기획자이자 예술가라고 표현을 하고 소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붓하게 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저기 짧게 지인과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게 하는 건데 궁금하신 거 네. 있으신가요? 질의응답이도 좋지만 저는 그냥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듣고 가고 싶습니다. 많이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뭐로 잡았는지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작가로서도 살고 예술학원 원장으로도 살고 생활문화단체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또 장을 맡기도 했는데 특히 생활문화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또 어제는 제가 또 그런 게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또 여자의 삶으로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이게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40대 중반부터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 삶, 인간의 삶, 일반적인 삶을 포기하고 예술가로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랑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생활문화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활문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소했던 사람인데 이 판에 끼어들면서 과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영역을 어떻게 둘 것이냐, 내지는 성공과 실패를 과연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걸 목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그러니까 좀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이에요. 저부터 그렇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답을 찾아서 물어보고 싶은데 다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얘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 실패의 기준이 뭐냐. 선생님 생각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성공과 실패. 저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PPT에서 봤을 때. 제일 어렵죠. 처음 해주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갑자기 근데 그 진짜 이럴 때 가장 쓰기 쉽고 피해가기 쉬운 스킬 2개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썼고요. 남한테 물어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모호한 대답을 하는 거인데 두 번째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패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지역문화나 생활문화도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긴 한데
왜냐면 그냥 순정한 예술이라거나 예술로서의 예술, 예술한 예술이랑 생활예술이랑 이 영역에서 제가 그 N개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 두 영역이 서로를 굉장히 질투하고 무시하는 사이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누군가는 이쪽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또 어떤 쪽은 이쪽을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이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태도랄까, 정신이랄까,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게 너무 다른 그것만으로 비롯된 차이는 아니겠지만 이 둘에 대해서도 되게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저희가 다음 기회에 따로 만나서 그리고 성공과 실패 장점을 너무 쓰긴 했지만 저 역시도 이런 프로젝트들을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공의 목적이나 기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을 내가 세웠다면 연 매출 몇 억이 성공의 기준 같은 게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 프로젝트나 공연을 하면서도 연극을 만들면서도 제가 뭐 하루 관객이 80명이 오면 우리 연극은 성공이야. 아무도 연극쟁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준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거라서 관객이 진짜 안 드는 공연이어도 끝날 때 그 커튼콜 할 때 배우들 표정이 너무너무 좋고 모든 스태프들과 다들 부둥 켜안고 울고 난리 나는 공연들이 있어요. 모두들 느낀 거예요. 우리 공연 너무 잘 만들었고 이 공연 정말 가치 있는 공연이다라는 거를 그런 상태를 성공이라고 본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작품을 한다는 것은 초기에 절대로 목적하며 시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에서 나는 이미 어떤 결과로서의 성공은 그 안에 이미 그 담보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마음을 먹었다는 거,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한다는 거,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가끔 나한테 기특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아마 살짝 있으실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 마음으로 끝끝내 그 프로젝트를 끝냈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렇게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이라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거, 눈을 모두와 한 번이라도 맞추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패 아니고 오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실패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스킬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30분에 나가봐야 돼요. 네. 오늘도 30분까지. 저는 00년에 그 비영리 단체로 네. 가셨잖아요. 그게 원래 처음에는 같이 작업실을 쉐어하던 동료분들이랑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그 멤버들이 변하지 않고 00년이 같이 이렇게 활동? 비영리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제가 들었을 때는 서대문이랑 마포 약간 지역성에서 서울로 좀 더 넓혀지고 지금도 광명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출 기획하는 비영리 단체 성격이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가시는 이유? 그러니까 좀 더 수익적이면서 확장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확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그렇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는 건지. 그 공공연 멤버들 제일 초기에 활동을 같이 했던 멤버가 제가 이제 대표로 활동을 했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친구, 동갑인 친구 한 명과 대부분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음악 그 서울의 팀에 아까 사진에도 나왔는데 음악하면서 기획을 저랑 같이 하는 친구랑 그다음에 디자인 작업 하시는 친구 하는 분 이렇게와 한 분 더 계셨는데 이 한 분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팀 구성해서 어떤 단체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네.
치즈를 뽑고 싸우고 물고 뜯고 막 할퀴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 거기 이제 할퀴인데 이렇게 나물고 뭐 어디 부러졌는데 그걸 다리 붓고 뭐 그러느라 한 7, 8년 지났는데 지금은 정말 또 무슨 일이 생기겠죠? 계속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비주얼 프로젝트도 제가 기획을 하고 그 음악하는 친구가 서브 기획을 하면서 인터뷰 아카이빙한 작업하고 영상하시는 분이 영상 인터뷰 작업하고 디자인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디자인 작업하고 저희 팀 같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지역을 확장한 것은 저희 관심사가 확장된 것인 것 같아요. 사실 서대문 마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살고 작업하고 거기서 지내던 예술가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모티브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관심사가 청년이 되어서 이런 책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관심사가 지역 청년이라는 이건 저만의 어떤 궁금증이나 아이덴티티였는데 마침 또 계기가 돼서 연락을 받게 되어서 광명시와는 이제 지역 청년 예술가를 리서치하는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감. 정말 잘 들었어요. 아니 정말 잘 들었고 세 번째 강의 듣는데 가장 와닿는 강의였어요. 저는 그 예술을 실험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듣다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공연비도 못 받고 공연하는데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했고 제목도 너무 재밌고 정말 이런 일 하거든요. 제목을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서울세 저도 서울세 저도 근데 그 말씀을 되게 공감 많이 했던 게 저도 저보고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저도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향을 물었을 때 항상 애매해요. 아직도 저는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을 내가 그 지역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또 글쎄 그게 그렇게 정의 있는 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고민이 있는 부분에서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이 강설한 내용으로 문화재단이나 강설한 지역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태어나서 청년 예술가 한다면 태어나서 장로 태어나서 활동하는 청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니 그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지역 정체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강서 지역이라는 것의 문화를 대상으로 놓고 활동하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강서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게다가 그것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라는 게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을 놓고 문화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되게 재미나게 청년 허브로 혁신파크에 있는 그 팀의 색깔이 굉장히 확실히 나왔어요. 네, 거기 꽤 연습을 받기 때문에 그 활동하는 모습의 색깔이 막 비슷하게 잘 맞았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지역에서 뿌리는 있을 것인가. 제가 고민하는 지역이 하나의 문화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거점을 어떻게 재생산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그냥 열정페이가 아니라 페이를 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전 아까 첫 제목이 뭐였잖아요.
아무런 비금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정말 가는 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엔게이서울이 이렇게 뿌리내리는 던지는 건데 그거 이후에 우리가 여기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청년 문화 예술을 강설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니다.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렇고 선생님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엔게이 서울이라든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역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프로젝트 만든다면 사람이든 사람을 남기고 그 사람이 남으려면 공간과 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고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그게 관의 부분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저는 사실은 비영리단체 제가 25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저는 보조금 한 푼도 안 받는 데서 했어요. 그게 저는 채워져 있는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박원 시장이 만들었던 공공지사업의 3년 기간을 계속 지원을 했었잖아요. 이런 걸 때 마을 공동체도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제2의 새마을운동이나 관주도의 예산 주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과연 몇몇의 활동 주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남았지만 일반인들이나 일반 지역에 남기는 그게 축소됐다. 3년 이후에 지금 공동체 나라가 많이 흔들리고 생활문화라는 이름을 사실 많은 사람이 발굴하고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지속가능하기는 사실 지금 얘기하신 공간의 문제, 돈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럼 엔게이서울에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뿌려진 씨앗들을 여기서 토양을 두껍게 만들고 그 씨앗을 싹트게 하는 지역사회를 트게 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 매개고리가 어디선가 만들어질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건 그걸 굉장히 지역에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민들레 호시에다가 바람 불어주는 곳곳에 날려가서 해주는 그런 역할을 생각하고 그 씨앗을 받은 지역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토양을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고 키워낼 것이냐 고민이 되고 그거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답을 다 말씀하셨네요. 민들레 씨앗.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기고리 같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 지금 시점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바쁜 걸 망가뜨리니까 정리하면서 나머지 청년들도 많이 아니라 특히 제일 적극하는 나라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그걸 맛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는 떠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뭐를 연결점에 쓸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사실 들고 있고 아직 나온 건 없지만 답을 달라는 건 아닌데 고민하시면서 이제 사실 아카이브나 설문조사 이런 것도 시작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생각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면 요즘 제 고민은 아까 그 비서 프로젝트처럼 만약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셨던 그 지역에 뿌려진 수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었죠. 엔게이서울도 그렇고 저 그거 엔게이서울이라는 사업 명 들었을 때 제일 그 담당자분들이나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PM분들한테도 너무 여쭤보고 있었는데 그 엔게라는 게 본인은 서울이 몇 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네. 몇 개라고 생각했길래 서울을 엔게의 서울이라고 표현했을까? 굉장히 다양한 개수의 서울이라는 것을 의도한 제목일 텐데 저는 0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을 지형학적으로 부획하여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 관리하기 쉽고 그리고 포착되는 그 지원이 필요한 청년 예술가 혹은 뭐 다양한 예술가들을 발굴하기는 쉽겠지만 그렇게 구별로 이렇게 부획을 한다면 그런데 그 서울이라는 것의
정체성을 N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저는 0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과연 필요한 것인가? 지역을 나누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을 그 구라는 주소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새로운 그러니까 개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를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같은 지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성이 새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의 어떤 수월성을 생각한다면 물론 구청에서 어떤 지역의 지원 사업을 따로 마련하고 이 지역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게 지원 자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방식이 유효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태풍 온 김에 한번 싹 엎어지고 한번 싹 망한 김에 새로 다 리빌딩을 하려면 그 개념에 대한 재고도 한번 새로 싹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역 구분에서 예술 가들을 모으고 여기서 씨앗이 발아하여 어떤 것이 이 지역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의 환상은 누가 시작하고 누가 피는 건지부터 다시 우리 안에서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강서구의 그 어떤 지역문화 생태계를 위한 포럼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마포구에 있는 지역 청년예술가들은 여기 올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획인데 모든 구에서의 연계에서 기획 자체가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그런 한계를 아예 다 이렇게 그냥 그 판을 엎어서 N개를 0개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요즘 하고 있는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또 방금 알아보고 느꼈는데 세 번째 스킬이 질문에 다른 답하기 아니 성공한 거예요. NG에서 했는데 선생님이 지자체에서 0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결국에는 서울을 하나로 묶는 0개한 거니까 사업이 성공한 거라고 프로젝트 기획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0이라고 느끼신다면 NG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서울문화재단도 선생님이 한 거죠. 서울이라는 영어로 서울이라는 문제를 25개 행정처상에 이거를 예술이라는 걸 영어로 해서 부어서 간다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고민하는 거는 큰 단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문화재단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가는 거고 그러면 각 구에서 행정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강화되고 그러면 지역구의 지자체의 문화재단이나 이런 문화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모델을 사실은 그 모델이 청년문화예술과 문화재단과 어떻게 연관을 갖고 키워나가는가라는 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NG서울을 통해서 각 기초단체의 문화재단과 청년문화예술 얼마나 키워내는가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서울로 올라와서 살았을 때 사실 저도 지방이라고 하지만 지역 말씀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와야 전화번호 하나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오는 거 같아요. 저 지역 대전에서 진짜 서울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라온 거고 우리 애들도 서울에 있다가 지금 지방에 갔는데 왜 그런지 피부를 느낀다. 갈 데가 없다. 동양학을 서울 와야 돼.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가질 것은 무엇이고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MG 서울은 지속 가능성 지역에 뭐를 만들고 있는 게 돼야지 청년문화예술들이 언제까지 문화기획자들이 밥벌이가 안 되고 사실은 기획자들 못 키우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기획도 지금 다시 설정의 김경현 대표가 본인이 열정 교육을 까먹어가면서
공모 따다가 해서 진행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소감 제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소감이요. 저 며칠 전에 광주에 잠깐 들어갔다는데 그래도 광주는 생활문화도 그렇고 뭐 이런 지역문화 강한 도시여서 군데군데 다니다 보면 그런 사업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면서 거기 누가 학교였거든요. 여기 25개. 이게 어떤 인구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도 느껴지는데 이게 이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모호하잖아요. 말씀하신 거에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지역이란 말 단어들이 사실 되게 모호한 단어들이에요. 맹개서울이라는 그 N도 되게 모호한. 그래서 저도 1년차 때는 도대체 맹개서울이 뭐냐 그 성능지단 직원분들이 계속 괴롭히면서 그랬는데 제가 정리를 내린 건 사람들이 잘 살면 돼요. 맞아요. 청년 뭐 예술가 아니면 활동가 기획자 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면 이게 모두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사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나 대표님이 해왔던 것들 아니면 맹개서울들 생활문화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뿌리 내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서바에 마찬가지고 저런 사업들은 되게 좋은 사업이었는데 사실 사라져서 참여하셨던 예술가들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고 공익공도 마찬가지고 저런 사업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은 사실 저희가 당부하는 건 아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동안에 이 역할을 맡은 동안에 최대한 내 나름대로의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했고 저 궁금한 게 질문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거여서 이제 PM 하시다 보면 정상도 해야 되고 오만 일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들도 있으신데 저는 앵계를 하면서 내 작업은 안 한다 마음 먹고 한 거 이거 끝날 때까지는 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라서 이 분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프로젝트를 하실 때랑 개인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분리해서 작업하시는지 쉴 때는 뭐 하시는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하죠. 분리는 사실 그룹 분리하는 부분에 분리는 잘 못하고 잘 정리해서 어떤 부분은 내가 기획 공감하시는 분인데 기획자로서 나의 모드가 있고 예술가로서의 나의 모드가 참 잘 전환돼야 되는데 근데 다른 프로젝트들은 다 제가 정산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앵계서울에는 다행히도 그때 정산하시는 분이 따로 오셨어가지고 그게 엄청 고통스러우셨어요. 그 두 개의 전환 부분 참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진되는 동시에 예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창작하는 것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스스로 많이 느껴지는데 악을 쓰고 1년에 한 편이라는 원칙을 아직까지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작년까지 가능했고 올해도 어떻게든 만들지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이건 약간의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놓치는 않으려고 해요. 그게 제가 밸런스를 지키는 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쉴 때 맥주를 마십니다. 근데 무슨 일이 아니라 진짜로 저의 네 어떻게 보면 맥주를 마시려고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맥주가 맛있으려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뭐 안 하고 밤에 마시면 맛이 없는데 내가 진짜 오늘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스스로 이렇게 들면 정말 너무 들면 딱 샤워하고 영화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실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쉴 때 주로 영화 보는 거. 제가 전공도 영화였지만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뭐 작은 영화를 찾아다니면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삽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기도 한데, 근데 선생님께서는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역을 바라보셔서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부산 사람이라고 하셔서 나는 그 어디 사람인가, 서울 사람인가, 강서 사람인가 뭐 그런 고민을 살짝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지금 제일 시급하거나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지역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계속 같은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광명 얘기하실 때 비밀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공간 이름도 비정규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상콤한 것도 있고 기획을 근데 이름에 맞는 기획을 아직까지는 해놓지 못해서 공간에서 시작을 그렇게 좀 이름에 맞게 지역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딛고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기획을 하거나 하는 걸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보면서 그 프로젝트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가서 저런 걸 하면 뭘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계속 봤는데 그 의미를 프로젝트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붓하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았어요.